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금리 인상과 초보 창업자의 기회, 누군가의 절망,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금리 인상 요즘 난리죠. 요즘 진짜 난립니다. 이것 때문에 큰일이에요. 금리 인상이 되면서 아파트 값이 내려가고 주식 가격이 내려가고요, 코인 가격이 똥값 되고. 이게 신기한 게 원래 그 양적 완화라고 부르잖아요. 중앙은행이 그 양적 완화가 뭡니까? 달러를 무지하게 찍어내는 거잖아요. 돈을 막 찍어대니까 돈에 대한 가치가 하락이 되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런 종이 쪼가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다 보니까 실물 자산 가격이 오르고 주식 가격이 오르고 풀린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마구 올라갔던 자산들이 지금 막 팍팍 내려가고 있잖아요. 사실 뭐 코인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때 달러를 윤정기 돌려가지고 마구 찍어내는 거 보고 진짜 빡 돌아서 만든 거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 달러를 찍어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가 똥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개수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한도가 분명한 그런 코인으로 가져가자, 그렇게 해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그 코인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막 금리가 인상되니까. 어쨌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단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정말 너무 많습니다. 뭐 아파트, 주식, 코인 뭐 이런 거 말고 어쨌든 저는 창업 관련된 방송이니까 지금 분양 건물 산 사람들이 지금 절망적이에요. 분양 건물. 한 건물 한 채가 아니라 그 건물 전체 중에 그 한 칸, 뭐 두 칸 이렇게 산 사람들 있잖아요. 구분상가. 그분들이 지금 죽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우리 창풀 에이전시 브랜드 중에 달꽃다방이라고 있잖아요. 달꽃다방이 가맹점이 출점을 하면서 점포 개발을 하는 담당자분이 그 팀에서 몇 개 물건을 저한테 보내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거 괜찮나 안 괜찮나 이런 걸 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받았어. 근데 제가 그 동네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분명히 그 자리가 2017년도에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 원으로 장사 잘하던 가게거든요. 보증금은 그렇다 쳐도 월세가 5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마저도 현재 공실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까지 이 물건이 온 거죠.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분양받은 분양주의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보자고요. 이 분양 건물은 분양 당시에 13억이었습니다. 10만 세대가 모여있는 이 배후단지에 메인 상권에 가시성까지 좋은 점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정도 13억 정도는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면 13억에 분양받아서 보증금 1억 하고 월세를 500을 받으면, 월세가 500이면 곱하기 12개월 하면 6천만 원이잖아요. 12억 기준으로 했을 때는 6천만 원을 받는 거는 연 수익이 5%인 거예요. 분양 수익이 가면 5% 수익률을 받을 수 있었던 점포였다는 겁니다. 월세 500만 원을 받게 되면 까짓거 대출이자 좀 부담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에 그 분양주는 당시에 보통 40%, 보통 50%씩 대출을 받았어요. 13억이면은 6, 7억 정도는 대출을 받은 거죠. 당시에 그 정도는 보통 다 받았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6억 가졌어. 그럼 6억짜리 사고 싶겠어요? 13억짜리 사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더 큰 수익을 벌고 싶은 거겠지. 더 좋은 상권, 더 좋은 입지, 그런 거 사고 싶은 게 이게 본능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6억 정도 빌렸어도 당시 이자로도 한 150 정도? 그 정도 냈을 겁니다. 어차피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원금까지 갚으려면 대충 월에 한 300 정도가 은행에다 줘야 되는 돈이다. 임대료를 받아도 그 정도는 토해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지금은 아마 이자만 해도 지금 200만 원이 넘을 거란 말이에요. 250만 원 될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자만 지금 250만 원인데 임대료가 200만 원이라고 저한테 왔잖아요. 그럼 결국 임대료가 200이라는 거는 임대료를 받아도 대출 이자만도 못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럼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지금 살 가능성이 높은 거고, 거기다가 지금 공실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실이야. 근데 분양 건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막 엘리베이터도 있고 청소는 아줌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본 관리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본 관리비가 그래도 최소한 5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럼 이것도 분양주가 내는 거거든요. 임차인이 들어오면 임차인이 내는 건데 공실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출 이자하고 관리비만 해도 300씩 나가는 거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세입자는 안 구해지고 사람들은 또 소비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분양가 대비 지금 50%까지 떨어진 분양 건물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13억에 500만 원 받던 물건이 월세 200만 원을 받는다는 거는 수익률을 5%로 계산한다면 이건 5억짜리 물건이 된 거예요. 13억에서 5억이 된 거죠. 이래버리면 결국 13억짜리가 아니라 그 밑에
주택 가격으로 시작했던 것들이라면 3, 4억짜리 물건도 많이 나올 거란 얘기고요. 3, 4억짜리면은 1억대 현금만 가지고 있어도 매입이 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양 건물에 맞는 업종과 전략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면 건물주 자영업자가 되는 거고요. 만일에 내 건물에 월세를 책정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그 월세 주고도 돈을 버는 그림이 그려지면은 결국 초기 분양가 정도까지는 분양 건물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분양 건물은 땅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기반으로 한 수익률이 관건입니다. 그 건물의 가치는 그 수익률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건물에 어떤 매장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고 그 매장이 앞으로도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만 있다면 그 건물은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 분양 상가는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만약 임차인이 있어. 근데 임차인이 만약에 뭐 맥도날드야. 맥도날드가 망하겠어요? 그럼 맥도날드가 지금 다달이 1,000만 원씩 월세를 주고 있어. 그럼 그 건물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그만큼 그 임차인이 들어와서 어떻게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가 그 분양 건물의 가치에 성패가 달린 거란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분양 건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분양 건물 매입 시기는 아마도 내년 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올해부터 정말 금리가 올라가고 올 겨울 되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도 겨울 추운데? 그럼 진짜 급속도로 더 힘들어지는 시기가 올 거고, 거기서 못 버티는 사람 또 문 닫고 공실 될 거고, 공실 되게 되면 그 공실 때문에 분양권을 받은 사람은 대출 이자에 치여서 금매 경매 나올 거고, 그렇게 돼서 겨울이 지나면 봄 여름 되면 이때는 완전 그로기 상태거든요. 누군가는 지금 절망의 시기지만 누군가 이 초보 창업자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절망을 바탕을 이득으로 생각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야속할지 모르지만, 그런 물건들 부자들이 싹쓸이 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땅 주인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지주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지주 밑에서 소작을 했던 그런 소작농들이 없어지고 그 땅이 자기 주인인 그 자영농들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국가가 발전했듯이, 이제 건물주인들, 건물주 밑에서 건물주한테 월세 내면서 세입자로 장사하던 그런 시대가 지나고 건물주 자영업자들이 직접 거기서 장사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지만 정말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세입자가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그렇게 이래서 나온 그 열매, 건물의 가치가 그래서 상승하는 거잖아요. 임차인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건물 가치가 상승하는 건데, 그 가치의 열매를 건물주가 독식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건물 가치가 높아지면서 그 열매를 일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 그 구조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젠 새로운 자영업자 시대가 열려야 돼요. 그 시기가 정말 절망의 시대지만 또 희망이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일단 장사부터 배우시고 건물부터 살 생각하지 말고 장사부터 알아야 그 건물을 매입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건물부터 매입해서 어떻게 하겠다, 건물 사서 이 가치가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일단 조그만 거라도 장사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어떤 건물에 어떤 게 들어가서 얘들이 돈을 버는구나, 나는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다 입점을 시켜서 이렇게 밥은 먹고 살면서 내 건물 가치를 높이자, 이런 식으로 좀 순서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래를 꿈꾸는 초보 창업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